네, 셋 멤버십을 보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앞서서 우리 이미 봤어요. in이랑 not in, 쿼리 커맨드들을 보고요. 그 다음에 sum, all이라고 하는 퀀티파이어를 좀 볼 거예요. 그리고 exist, unique라고 하는 쿼리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여러 번 이렇게 작성해봤던 쿼리예요. 2017년 가을에랑 2018년 봄에 동시에 있었던 수업들의 목록을 뽑아봐라. 이러면은 2017년 가을, 2018년 봄 이렇게 해서 교집합을 보게 되죠. set, intersect 뭐 이렇게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앞서 이거랑 동일한 쿼리를 사실 보기는 했어요. 그냥 intersect라고 하는 그 SQL 커맨드가 MySQL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디토어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할 수 있다 하면서 동일한 쿼리를 봤었습니다. 여기에서 콜스 아이디 티치스 테이블을 뽑는데 for 2017년에서 뽑겠대요. 그리고 추가로 조건이 하나 더 붙어요. 콜스 아이디가 요 서브 쿼리에 인되어 있는 그런 콜스 아이디를 보겠대요. 그래서 서브 쿼리를 먼저 보면은 콜스 아이디를 뽑아줘요. 근데 티치스 테이블에서 2018년 봄에 가리켜진 콜스 아이디를 뽑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콜스 아이디, 그래서 뭐 2018년 봄에 가르쳐진 수업들이 여러 개가 나올 겁니다. 그러고 나면 바깥쪽 쿼리에서 다시 보면은 콜스 아이디를 쭉 나열을 했는데 콜스 아이디 2017년 가을에 가르쳐졌던 애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요 안에 속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안에서 발견되면은 true, 발견이 되지 않으면 false예요. 그러니까 true가 나온 경우에 요거랑 end 다음이 true가 돼서 해당하는 콜스 아이디가 여기 결과에 나오게 됩니다. 2017년 가을에 가르쳐진 수업들 하나하나를 2018년 봄에 가르쳐진 수업 안에서 발견이 되는지 찾아본 다음에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양쪽에 다 있는 수업들만 보여준다. 뭐 이런 맥락이 나오죠. 셋 인터섹트를 보면서 셋 디퍼런스도 봤죠. 그래서 한쪽에는 있는데 다른 쪽에는 없는 거 이렇게 봤었고요. 이거 역시 콜스 아이디 for 2017년 콜스 아이디를 이 안에 없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거꾸로 not in이니까요. 서브 쿼리를 보면은 아까랑 똑같아요. 2018년 봄에 열린 수업의 콜스 아이디를 쭉 나열을 하고요. 2017년 가을에 열렸던 콜스 아이디들을 하나하나 여기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으면은 not in이니까 false가 되겠죠. 없으면은 true가 될 거예요. 그래서 2017년 가을에는 있는데 2018년 봄에는 없었던 수업들 목록을 뽑으면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in이나 아니면은 not in이 이렇게 서브 쿼리만 적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직접 이 셋을 이렇게 기입을 해줄 수도 있어요. 왜 이러지? 매뉴얼하게 셋 멤버들을 리스트업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스트럭터 이름을 보겠는데 그 이름이 여기 내가 지금 매뉴얼로 기입한 셋 안에서 발견이 안 되는 이름들만 보여줘라. 그래서 이쪽이 오리지널 네임 목록이면은 이 중에서 모차르트가 있고 아인슈타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이름을 제외한 나머지 이름들을 이 쿼리의 결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조금씩 복잡해지죠. 그래서 네, 여기서부터는 진짜로 생각이 좀 많이 요구가 되는데 서브 쿼리가 등장하면 많이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터플을 구성해서 터플 컴패리슨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쪽을 먼저 보면은 테익스 테이블에서 코스 아이디, 섹션 아이디, 세메스터 이어를 비교를 하겠대요. 테익스 테이블이 뭔가 생각해 보면은 스튜던 입장에서 학생들이 들은 수업 목록이 적힌 테이블이에요. 비교를 하는 거는 이제 인 가지고 비교를 하는데 여기서 그래서 컬럼 4개인 쿼리를 실행을 시키죠. 여기선 티치스 테이블이에요. 얘는 각각의 인스트럭터가 가르쳤던 수업의 목록인 거죠.
그래서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은 안쪽 이너 쿼리에서 서브 쿼리에서는 코스 아이디, 섹션 아이디, 세메스터 이어를 뽑아보는데 그 인스트럭터 아이디가 10101인 사람의 그 수업 목록을 뽑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텍스트 테이블로 가서 텍스트 테이블에서 동일한 항목들을 비교를 하는데 그 항목들이 방금 뽑은 그 코스 아이디, 섹션 아이디, 세메스터 이어랑 겹치는 내용들을 뽑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쪽에서는 인스트럭터가 제공했던 수업의 목록, 그리고 바깥쪽에서는 학생들이 들었던 수업의 기록, 요거를 매칭시키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요 디스팅트 아이디는 바깥쪽에 있으니까 텍스트에 있는 아이디예요. 스튜던 아이디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스튜던 아이디를, 디스팅트한 아이디를 세보겠대요. 그럼 종합하면은 인스트럭터 아이디가 10101인 사람의 수업을 들은 총 학생의 수를 뽑아보겠다 하는 거죠. set comparison, sum, 그리고 all이라고 하는 퀀티파이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sum이랑 all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 in, not in처럼 true, false를 리턴하는 테스트 구문을 작성할 수 있게 해주고요. where 밑에서 사용을 합니다. 클라우스. 그래서 얘는 어떤 조건이 기입이 됐을 때 그 뒤에 따라오는 애들의 하나라도 만족되는 애들이 있냐 요거를 보는 구문이에요. 그래서 위에 얘부터 좀 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인스트럭터 이름들을 뽑아보려고 그래요. 근데 모두의 이름을 보는 게 아니라 바이오 디파트먼트에 있는 사람 중에 최소한 한 명이라도 비교를 해서 더 많이 버는 셀러리라면은 바이오의 최소 한 명보다 더 많이 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이름을 출력해서 보겠대요. 그거를 여태까지 우리가 배운 쿼리 가지고 적으려고 하면은 이제 t name 하는데 인스트럭터 t, 인스트럭터 s, 그 인스트럭터 가지고서 칼테시안 프로덕트 만든 거죠. 그리고 t가 s보다 큰 레코드들 짝을 찾고요. 근데 그때 s가 바이올로지여야 된다. 뭐 되게 스트레이트포워드하죠. 카테시안 프로덕트 만들고 s는 바이올로지인 사람들만이에요. 그래서 s보다 t 쪽이 큰 쪽 레코드만 모은 다음에 그 사람들 이름을 보겠대요. 이렇게 적었어야 되는데 지금부터는 썸이라고 하는 걸 배울 거예요. 썸은 그냥 사용되기보다 앞에 더 붙어요. 그래서 인스트럭터에서 이름들을 뽑아보는데 인스트럭터 셀러리가 요 뒤에 따라오는 레코드들이랑 비교해서 최소 하나라도 요 조건을 만족하면은 그러면 true를 리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을 보겠다 하는 내용이고요. 그러면은 바이올로지 디파트먼트에 있는 셀러리랑 비교를 해서 최소 한 건이라도 비교해서 이기면은 더 많으면은 이름을 보겠다. 이 논리 구조를 좀 더 간촐하게 이 뒤에 있는 슬라이드에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트리뷰션 하나 붙고 컴패리즌 오퍼레이터가 하나 붙고요. 그리고 sum이라고 하는 퀀티파이어를 적어주고 그 뒤에 릴레이션이 따라와요. 이 릴레이션이 뭐 테이블 이름이 실제로 될 수도 있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서브 쿼리를 써주고 있죠. 이런 구조인데 그래서 얘가 언제 true를 리턴하고 언제 false를 리턴하냐. 만약에 5가 주어지고 sum of 056보다 5가 작으면 이라고 붙었어요. 그러면은 5가 0보다 작지 않죠? 5가 5보다 작지 않죠? 근데 5가 6보단 작아요. 그 셋 중에 하나라도 만족이 되면은 true를 리턴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제에 보면은 5가 0보다 작거나 5가 5보다 작으면 근데 둘 다 만족하지 않죠. 이런 경우에는 false예요. 세 번째 예를 보면은 5가 0과 같거나 아니면 5가 5랑 같으면 하나는 만족하죠. 그래서 true가 되고요. 5가 0이랑 다르거나 5가 5랑 다르다면 역시 둘 중에 하나는 만족했죠. 그래서 true가 됩니다. 그 sum이라고 하는 퀀티파이어의 의미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 sum 다음에 따라오는 릴레이션이랑 앞에 있는 컬럼이랑 비교를 해서 그 뒤에 따라오는 애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는 인스턴스가 있다 그러면은
방금 테스트를 했던 피처에 대해서 true를 리턴하고 그거에 해당하는 레코드를 이제 쿼리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기를 살펴보면은 바이올로지 샐러리를 다 뽑아놓고 각각 인스트럭터의 샐러리를 비교해서 바이올로지 샐러리 중에 하나라도 더 높은 샐러리라면은 그 사람의 이름을 보여주겠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좀 특이한 케이스가 여기 equal이랑 sum이랑 같이 사용된 거. 이 경우가 의미가 in이랑 똑같아요. 근데 그거의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not equal이 앞에 따라오는 sum이 의미가 not in인 거는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요게 중요하겠죠? equal sum이 in이다. sum이 좀 알듯말듯 할 텐데 네, 시간을 좀 갖고 복습을 반드시 해보기 바라고요. all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아까랑 거의 같은 구조거든요. 인스트럭터 이름을 보겠대요. 근데 샐러리가 바이오 샐러리보다 크면 근데 all이라고 하는 모디파이어가 붙었어요. 얘는 요 안에 있는 멤버들이랑 전부 다 비교해서 전부 다 요걸 만족하면은 그 레코드에 대해서 true해요. 하나라도 만족 안 하면은 false가 되는 거죠. 역시 요 내용을 가지고서 좀 단순화해 놓은 예제를 보면은 5가 0, 5, 6 모두보다 작으냐 이런 질문을 던지면은 0보다 크죠. 5보다 작지 않죠. 6보단 작아요. 근데 여전히 이제 만족 안 하는 애가 있으면은 얘는 false예요. 두 번째 예를 보면은 5가 60 모두보다 작으냐 그러면은 5보다 6이 크죠. 5보다 10이 크고요. 둘 다 만족을 하니까 true가 됩니다. 세 번째 예를 보면은 5가 4, 5 모두와 같으냐 이런 건 성립할 수 없죠. 4랑 다르죠. 그래서 false가 되고요. 5가 4, 6 모두와 다르냐 4도 아니고 6도 아니에요. 그래서 true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뭐 sum 잘 이해하고 나면은 all로 그 개념을 확장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특히 여기에서 또 스페셜 케이스가 하나 있어요. not equal이랑 all이 합쳐진 게 not in이랑 의미가 같다 하는 거예요. 거꾸로 얘의 역이 성립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equal all이 그렇다고 해서 in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exist라고 하는 쿼리가 또 있어요. 얘는 앞에 피처가 따로 안 붙고 서브 쿼리 앞에 exist가 딱 붙는 거고 얘는 역시 true 아니면 false를 리턴을 하는데 어쩔 때는 쿼리를 던지면은 빈 테이블이 올 수도 있죠. 그 결과에 만족하는 레코드가 하나도 없으면은 테이블 레코드가 하나도 없는 채로 스트럭처만 딱 잡힐 거예요. 그거를 검사하는 명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뒤에 따라오는 서브 쿼리가 뭔가 값이 있으면은 true를 리턴하고요. false가 리턴되는 경우는 서브 쿼리가 널이면은 저렇게 되겠죠. not exist 존재예요. not exist는 요거에 그냥 반대 상황인 거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서브 쿼리가 널이면은 not exist는 이제 리턴 true를 할 거고요. 서브 쿼리가 not 널이면은 not exist는 false를 리턴할 거고요. 그래서 사용되는 게 역시 웨어 밑에서 이제 여기까지는 익숙하죠. 그리고 end 한 다음에 exist 앞에 다른 피처, 다른 애트리뷰트 안 붙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바로 exist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서브 쿼리가 따라와요. 근데 요 서브 쿼리가 널이면은 그 결과가 여기서 빠진다. 리턴이 false가 리턴된다. not 널이면은 true가 리턴된다. 뭐 이런 지금 문법을 본 거고요. 끝으로 유니크라고 하는 쿼리 커맨드가 있어요. 얘는 역시 테스트를 하는데 서브 쿼리가 듀플리케이트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서브 쿼리의 결과로 주어지는 테이블에 듀플리케이트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유니크한 값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true를 리턴을 해요.
근데 만약에 그 서브 쿼리에 듀플리케이트이 있어요. 그러면은 false가 리턴 되겠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 쿼리를 좀 확인을 해보면은 T라고 하는 콜스 테이블에서 원래는 콜스 아이디를 뽑아보겠대요. 그리고 바로 where unique 하고 서브 쿼리예요. R이라고 하는 teachers 테이블에서 콜스 아이디를 뽑아요.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콜스 아이디가 이 이너 쿼리에서 콜스 아이디랑 같은 애들 중에서 2017년에 가르쳐졌던 수업들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2017년에 어떤 코र्스가 봄이랑 가을에 2번 가르쳐졌다 그러면 2번 등장할 거예요. 봄이나 가을 한 번만 가르쳐졌다 그러면은 한 번 등장할 거고요. 한 번도 가르쳐지지 않았으면은 여기 나타나지 않겠죠. 그래서 유니크가 되려면은 봄이나 가을 한 번만 딱 가르쳐줬어야 될 거예요. 그런 수업들의 목록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find all courses that were offered at most once in 2017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안타깝게도 유니크라고 하는 쿼리 커맨드를 MySQL이 지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DBMS에다가 입력을 해도 이 결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거가 되는구나. 이거 사고 실험으로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